여러분들이 이 고통스러운 것들 지금 마음속에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그 지점, 그게 사람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게 숙제인가 저게 숙제인가 헷갈리시다면 그 느낌, 그 불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내 숙제야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머금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불순물을 빼내고 숙제를 추출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마음에 왼손을 여기다 얹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조금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거나 느낌으로 조금씩 구체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았나? 답변 하나로 내지 마세요. 낼 수 있는 거 다 내세요. 어떤 사람, 환경, 이런 조건, 요런 느낌, 요런 분위기, 이런 상상, 최대한 많이. 자, 이 얘기 용의자예요, 용의자. 여러분들은 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이 고통과 관련되어 있고. 그냥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내가 그렇게 바라는 부분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고통과 결핍이 있어. 난 이걸 바래. 요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불편한 부분?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거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자기 사랑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걸 한순간에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 본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추리의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추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약간 부작용 아닌 부작용으로 자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답은요, 단지 힌트가 될 뿐이에요. 그걸 암기하거나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내가 원하는 상태를 도달하거나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최대한 많이 떠올려보세요. 이번에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저 멀리 내가 원하는 것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여러 개입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떠올려보세요. 나의 나약함일 수도 있고, 안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정보가 없어서, 내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모르는데 알고 싶지 않다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현실적인 거, 심리적인 거, 나의 태도, 다양한 것들 떠올려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나는 이걸 알아야 저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몰랐네 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뭔지. 일종의 지식이죠, 지식.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무지하지 않나, 스킬을 모르지 않나, 내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 내가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들, 저걸 원하는데 저기에 못 가는 이유가 무지다, 무지해서다, 이렇게 자각되는 부분 적으세요. 생각보다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걸 원하는 걸 못 가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한 개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개일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가 좀 더 존재감 있는 앤지는 그걸 알아가다 보면, 와,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였는데 내가 이걸 몰랐으니 당연히 안 됐을 법하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또 다시 눈을 감고 심장에 손을 얹은 채로 또 물어봅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나의 미숙한 점과 나약한 점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지점이 저기 있어. 난 현재 여기에 있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없는 이유 중에서 나의 미숙한 점과 나약한 점 뭐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서툴지? 연약하지? 나약하지? 살펴보세요. 대부분 감정적인 고통 같은 게 이제 같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신뢰도 없고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끔찍한 상상을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식으로 날 수 있겠죠. 자기 불신이라던가 난 밑도 끝도 없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게으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이 나를 한계짓고 있는지. 때로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 신념, 믿음이 여러분들을 한계짓기도 해요. 저렇게 잘 되려면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난 이거 안 될 거야.
저렇게 잘 되려면 난 사실 이렇게 태어났어야 했는데, 이런 재능을 타고나거나 이런 외모나 이런 환경을 타고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니까 안 될 거야. 그런 게 하나의 선입견일 수 있어요. 하나의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는 건 사실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수단을 내가 제한해놓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어떤 건강치 못한 믿음이 나를 시작도 못하게 하질 않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잖아? 이건 진실인걸?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또 해야 돼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라면 의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나는 절대로 유머러스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나는 개그를 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사고의 전환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된다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내가 이 유머러스하지 않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래, 가능한데 내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다시 아까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겠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이런 상황에서 드는 이런 감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여러분들의 숙제를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발상의 전환을 해보고 의심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에서 내 앞에 일어난 숙제 발견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시면 되냐면 내 결핍, 현재 내가 지금 이 사건, 이 상황, 이 감정 속에서 내 결핍이 무엇인지, 내 결핍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반복되는 포인트도 캐치를 해보세요. 반복되는 포인트라 하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건을 계속 반복한다던가, 또는 비슷한 상황, 또는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던가, 예를 들면 내가 소외받는 느낌을 가정 내에서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포인트를 느끼는지,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포인트를 느끼는지, 어쨌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나의 반응 살펴보기. 어떤 상황이 일어났던 간에 내 반응 패턴이 비슷하다, 또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건 사실 연관고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분이 언짢은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반응은 없어요. 이건 화학작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안에 이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면 그거 역시 하나의 단서일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요거 점검하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옳은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집착을 했어. 그게 아닌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것만이 자기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거에만 자기의 쓸모를 느껴왔고 그게 정말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거지, 실제로 그게 전부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는 놓기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점검해봐야 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누군가는 지혜예요, 누군가는 꿈이요, 누군가는 뭐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말하겠죠? 저는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요. 나.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날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저는 여기서 좀 더 베스트 대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지, 나를 위해 이만큼이나 희생하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이것도 좀 뭔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중요해지겠죠, 나한테. 여러분들 지금 각자는 본인만의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삶에서. 꿈이라던가 신념이라던가,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다, 사랑이 중요한 거다. 안 중요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명확하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보다 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존재하니까 사는 거고, 이왕 사는 거 좋게 좋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가 뭐 좋은 거지, 비장해질 필요,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비장한 마음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 삶을 견뎌내기 힘들고, 스스로의 상태나 세상이나 너무 비극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있어. 그냥 끝이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회의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익숙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무 기대 없이 즐기면서 여러분들 성숙한 만큼 더 누리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규칙이 많아? 좋아하는 거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위험부담 감수하고 싶지 않고 남는 게 시간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과 여러분들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 남들 판단 안 중요해. 여러분들 시간 남아도니까 이번 생에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소망을 품는다면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의 호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루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파악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작은 새싹이에요. 새싹이 나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쪽팔려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라는 그릇 안에 찌꺼기가 있고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그 그릇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결핍에서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